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 들어간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단대보고 나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하는 게 주제가 나를 대전하자라는 주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대전하자는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한 가지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게 흔히 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체감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 자체를 목표로 그런 것 자체를 목표로 저를 달리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내신도 스펙도 뭐 수능이고 다 그냥 제가 다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거랑 달리 또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렇게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 흔히 느꼈던 질문이 수학할 때 왜 사칙현상 이외의 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나를 단련하자라는 목표에서 보면 당연히 사칙현상 이외의 것을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배워두면 항상 다른 부분에서 접점이 생겨요. 되게 좁은 예인데 그 수능만 하더라도 문과에서 과탐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과에서 사회탐구 지식을 배우는 거는 되게 쓸모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언어 비문학 지문에서 만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사람이 정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서 하여튼 뭐든지 배워두면 좋으니까 자신을 단련해주면은 그 어떤 난관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걸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뭐 성적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다는 게 결국은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전문 과정이 아니거든요. 대학교나 나중에 전문가들이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살면 누구나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근성만 있으면 나를 달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중학교 때 정말 공부 못했었거든요. 수학이 못 봤을 때 막 50대 나오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부모님들 믿어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꾸준히만 하면 나중에 다 길이 생기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럼 이제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입시에 관련된 얘기라서 아직 학년이 어리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다양한 지식이라고 하면은 뭐
친구 중에서는 이제 수능 볼 때 나는 문과인데 과학 지문만 보면 식은땀이다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저는 항상 에러가 이제 이건 제 케이스인데 네이버 딱 화면을 키면 가운데쯤에 오늘의 과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클릭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모로 또 다시 접점이 생기면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사실상 다양한 스펙이라고 하는, 다양한 지식이라는 게 문과에서는 특히 그런데 이게 스펙과 관련되죠. 여기서 스펙이라고 말하는 게 흔히들 아시는 뭐 자격 검정 시험, 뭐 이런 거 경시대회, 뭐 내지는 뭐 능력 시험, 그러니까 특히 제2외국어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면은 수시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전 잘 모르겠고요. 수시를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아무리 쓸모가 없는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이라는 게 되게 전반적으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걸려요. 특히 사회탐구 과목에 스펙이 많은데 그걸 하면 사회탐구 과목 고를 때 똑같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면서 당연히 도움이 더 되고요. 심지어 뭐 HSK, 그 중국어 아니면은 한자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수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비교과를 이것저것 해봤었기 때문에 수능 과목을 고르는데 별로 시간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아는 걸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대하는 심정에서 스펙을 이것저것 따봤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수능할 때도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공부하려는 길을 찾아 나가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문제를 많이 풀기 들어갈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2학년 가니까 선생님이,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입학한 이후에 언어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90대 나왔다가 나중에 80대 막 중반 초반까지 내려가고 70대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아서 선생님께 그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언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넘기는 문제집을 5번만 풀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좀 반신반의하죠. 심지어 그게 한 회당 이게 풀어보시면 아는데 한 문제집에 6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대 풀면 30개인데 여름방학 기간이 30일이 채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풀어도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어린 마음에 그냥 대충 하자고선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 이렇게 풀었죠. 그게 푸니까 뭐 그 당시에 별로 실적은 못 봤는데 이제 고3 올라오면서 그걸 한번 실전 넘겨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죠. 단련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 풀었어요.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이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가 5시 정도에 끝나면은 밥을 먹고 나면 6시에 자습이 시작되고 12시까지 자습식이 운영이 됐어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이게 2시간씩으로 나눴는데, 그럼 이제 세 교시가 생기죠. 이제 IL에서 영어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 패스를 하고 첫 시간 언어, 둘째 시간 수학, 셋째 시간 사탐과 외국어, 제2외국어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 세트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능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영어 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 외국어에서 조금 실수가 생기지만 근데 이렇게 풀면은 진짜 할만해요. 언어가 이게 저는 듣기는 또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언어 같은 경우도 80분인데 20분 듣기 잡아먹는다 해서 빼고 60분 정도를 나머지를 푼다 해서 풀고, 그럼 이제 2시간 전에 1시간 뭐 했냐 하시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도 또 이제 한 120분 되니까 100분 풀어야 되는데 120분밖에 없으니까 20분 동안 채점하고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수학 못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은 뭐 더더욱 힘드실 텐데 뭐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2시간 남았을 때 30분씩 3개를, 저는 이제 교과가 좀 바뀌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탐 3개 보고 제 교과서 4개를 했기 때문에 30분씩 4개 하면 딱 2시간 나와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슬슬 그거 하다 보면은 개념을 까먹기 때문에 점수가 쭉쭉 떨어져요. 그럼 또 개념을 또 한번 쫙 짚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고3을 보냈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딱 들으시기에 뭔가 좀 모순점이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스펙을 따기 위해서는 방학 시간에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맨날 가봤자 성적이 안 오르는 국영수를 조금 포기를 하고 스펙을 따는데 좀 매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또 문제를 왜 많이 풀라 그러냐, 모순되는 게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좀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되는데, 그게 그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시간이 많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ILE는 다녔는데 다른 학원들은 많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단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공부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못했던 공부를 바로 딱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많이 안 갔는데, ILE는 그래도 갔던 게 이제 앞에 부분에 잠깐 문법감이 복습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시간 되고 계속 풀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제 공부 방법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속 다녔던 거고요. 사실상 학원을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학교에 거의 매일 갔었죠. 평일 동안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쉬다가 또 심심하면 또 공부하러 가고 뭐 그랬었죠. 아, 죄송해요.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전으로 팁 2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꼭 시간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3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은 이제 정신만 피폐해져요. 고3 돼서는 이제 하루하루가 제가 실전처럼 지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항상 1분,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수학 빼고 1분씩 잡고 막 계속 풀었어요. 근데 시간을 재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방해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안 풀었죠. 항상 야자실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는 거는. 그럼 학교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선생님들이 자습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수업을 들었죠. 그때 수업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노하우가 생기는데, 만약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자기의 새 탐구 과목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때 바로 딱 별로 이렇게 MP 듣거나 자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업 듣고 그럼 이제 이중으로 공부가 되면서 되게 효율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략을 좀 짜기가 편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졸리면 자라. 이게 졸리면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졸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졸면 안 돼요. 졸리면 그냥 바로 자야 돼요. 저는 아까 언어 풀 때 2시간인데 1시간만 하고 1시간 뭐 했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항상 저는 밥 먹고 나서 30분만 지나면 이제 30번대에 도달을 하는데, 언어 풀다가 그때 딱 졸려요. 그럼 바로 타이머를 딱 스탑을 하고 바로 그냥 쓰러져 잤어요. 한 20분 정도 자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침대에서 불 끄고 자면 이제 다음날까지 자버리니까 책상에서 그냥 잠깐 엎드려 있으면 한 20분 정도 어차피 불편해서 자고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도 죽을 것 같던 게 12시, 1시가 돼도 별로 안 졸리고 할만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진짜 이걸 만약 안 잔다 그러면 이제 졸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를 제가 푸는 게 아니라 팬이 풀게 되죠. 그럼 이제 점수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특히 언어 같은 거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꼬이기 때문에 졸리면 자야 한다. 잠을 줄이면은 좀 그건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신 수능 수능이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하라고 얘기 들어서 하는데, 내신은 저는 항상 이렇게 단련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중에 2학기 때도 포기를 안 하고, 그래서 포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수능 보고 나서도 기말고사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등급 평균이 1.5 밑으로 한 1.344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제가 특히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꾸준히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특히 고3 되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꾸준히만 하시면 항상 꾸준하기 제일 중요하다. 자신을 내려놓는 데도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스펙은 제가 방학 때마다 심심한 건 아니고 하여튼 공부가 국영수가 질릴 때마다 한 건데, 이제 경제시험들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한국사, 그리고 한자는 이번에 1급까지 도전을 해봤네요. 그래서 그런 거 했었고, 수능은 이제 매일매일 수능 보다 보니까 모의고사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수능날에
좀 어려웠어요, 문제가. 그래서 수능이 4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3 정도 나왔는데, 이제 그건 잘한 것만 마냥 했을 때고 못한 거 마냥 하면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여기까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정시로 입학을 했고요. 네, 비주얼은 N수생이지만 부사 현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고3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 4명은 ILS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안 다닌 거 한 명이에요. 원래 이런 기회가 살면서 몇 번이나 주어지겠냐면 저기 명재현 학생이 저를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현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 슬슬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주로 또 학습법 그런 얘기를 해도 좋지만 사람마다 다른 편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의 멘탈이나 마음가짐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뻔한 얘기죠. 일단 저는 한 4가지 단어만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여유가 중요하죠. 예. 생각보다 이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급해질 때도 많고 불안해질 때도 많으며 굉장히 짜증스러워질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걸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 케이스라서 좀 아쉬운 마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유를 가진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감. 예, 여유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난 잘 되겠지, 어떻게든 성공하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한테 굉장한 힘이 돼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고자 하는 의지. 뻔한 얘기인데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케이스고, 뭐 자습도 물론 많이 하긴 했지만 혼자서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결국 자습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자신이 뭘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 효과도 확실히 나타나고 자기가 정말 몰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시키고 뭐 주변에서 뭐 다니라고 해서 다닌다고 절대 능률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꾸준함. 앞에서도 당연히 이건 모든 학생들이 다 생각하는 거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적 같은 시험 같은 거 모의고사 같은 걸 봐도 좀 잘 나온다고 해서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다른 거 신경 쓰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진 양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 얘기와 제가 학창 생활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 점을 얘기를 하자면, 먼저 중학교 때 여기 중학생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단어 중에서는 중학생 때는 여유를 가장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중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죠. 성적이 잘 나오면 되게 좋은데, 솔직히 중학교 때는 그렇게 뭐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불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학생 때는 아무래도 사춘기 그런 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격변도 많이 일어나고 요동도 많이 치고 그런 때라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 중학교 때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과생이다 보니까 과거 준비를 좀 했었어요. 중학교 때 과거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중등부 올림피아드 뭐 그런 게 되게 수상하게 중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뭐 수학 심화, 단순히 심화로만 끝나는 그런 난이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해보니까 어렵고 그래갖고. 그래서 열심히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좀, 땡땡까지 치진 않았지만 자주 놀러 다니고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결국 과거를 시험에 보지도 못하고 끝낸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 과거에서 내가 학원 수업은 들었겠죠? 수업은 이렇게 수학과 같은 걸 들었는데, 단순히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각적인 면에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걸 많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느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걸 열심히 하면 더더욱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뭔가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4가지 중에서는 여유와 꾸준함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는 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성실하게 산 그런 편이어서 고1, 2, 3, 이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 고1 때는 좀 저 같은 경우는 과고 떨어지고 막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고1도 올라가서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경향이 좀 있는데, 이제 입시라는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잖아요. 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할 예열을 1학년 때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개념적으로 탄탄하게 쌓고. 그러니까 이 고1 때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 같은 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 과목들의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탄탄하게 잡아놔야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고1 때 저는 처음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라는 이걸 받아봤고 되게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으면 끝까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한번 딱 찍고 이제 된 것 같다. 열심히 놀았죠. 아주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아주 쭉쭉 하락을 했는데, 정말 꾸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1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예열을 준비 과정을 탄탄히 잘 해놓으시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진짜 이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다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열심히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배우는 게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제 경험을 또 다시 한번 재미도 없는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1학년 때 그 하락세가 딱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어졌어요. 2학년 1학기 때 정말 최하점을 찍은 거죠. 찍고 나서 뭔가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진짜. 그래서 2학기 때는 정말 성적을 다시 많이 끌어올리고, 그 과정은 험난하죠. 결국 여기서도 꾸준함과 의지 중요한데, 항상 여유와 자신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간과하고 건강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힘들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면 되게 세세한 걸 놓치게 많이 하는데, 진짜 잠깐만 질문 한번 하고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드디어 고3이 찾아오죠. 정말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고3이 찾아오면 고3 때는 그래도 할 얘기가 좀 많아지죠. 일단은 1, 2학년 때 쌓아놓은 개념을 충실하게 쌓아놓은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푸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많이 푸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이 푼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100%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푸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도 재수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를 대충 좀 보면 제대로 개념이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양만 드립다 풀어대면 결국은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틀린 걸 또 틀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그러는데 그 사이클이 멈추지 않아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1, 2학년 때 개념을 충실하게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3학년 때라도 개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인강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서라도 친구들한테 물어서라도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잡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고3 때 되면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치게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뭐 교육청, 평가원 그런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어쩌다 되게 많이 치게 돼요. 찾아가고 풀게 되면 정말 되게 많은 양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모의고사가 보다 보면 되게 수능이랑은 다른 스타일로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성적이 어떨 때는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고3 때는 또 되게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잘 나오면 되게 기분 좋고 안 나오면 진짜 침울해지고 난 1년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많은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필요 없습니다.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정말 여유와 자신감 좀 안 나오더라도 난 수능 때 가서 잘 보겠지. 좀 잘 나온 과목도 자만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봐주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에서 보죠. 학교에서 보는데 수능은 다른 학교에서 보잖아요. 그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진짜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심적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로 정신 자체도 모의고사 볼 때와 수능을 볼 때는 멘탈 자체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떤 케이스였는데 정말 숨 떠는 애들도 많이 봤고 무섭더라고요. 토하러 가는 애들도 보고 진짜 그 심적 부담감이 장난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와 수능은 어찌됐든 다르기 때문에 너무 모의고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는 과목들이 주로 대여섯 과목, 이제 5과목인가요? 탐구도 쪽에 보는 걸로 제가 교육과정 바꿔서 잘 모르겠는데 교과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별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앞서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좀 되살려서 하자면 모의고사 같은 걸 보더라도 시험마다 또 잘 나오는 성적이 있고 안 나오는 성적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 시간을 좀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탐구가 안 나왔다. 탐구 시간을 확 늘리고 언수의 시간 좀 줄이고 외국어가 좀 안 나온다. 외국어를 더 많이 풀고 언수를 좀 안 보고 정말 이게 정말 실력이 탄탄해서 이게 좀 안 보더라도 변동이 없는 그런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가 정했던 시간을 잘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막상 이렇게 진짜 그렇게 안 나온 과목들을 열심히 하고 다른 과목들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한 개 안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고 한 개 잘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되면 또 이제 정시, 수시 그런 얘기가 되게 화두가 되죠. 수시는 이제 수시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정시 비율이 좀 적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수능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이 생각보다는 되게 크게 잘 나오거든요. 결국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과는 수시를 보면 아무래도 논술을 보게 되죠. 수리 논술이나 과학 논술. 정말 수시로 대학을 가실 거면 고3 시작할 때부터 논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랑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거잖아요. 주로 논술이라고 하면 조금 물론 틀릴 수 있더라도 어떻게 글이라면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이과 쪽 논술은
진짜 못 풀면 땡입니다. 진짜 그냥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또 문제도 어렵고 막상 닥쳐도 뭐 요즘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해도 막상 닥쳐보면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어려운 느낌이 나요. 이게 진짜 못 풀면 진짜 아예 떠오르지 않으면 땡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왜 흔히 논술을 오기 전에 막 파이널 뭐 일주일 동안 막 강의하고 가는데 솔직히 그것만 듣고서는 효력이 잘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선 들어오면서부터 논술을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수시 때는 다 떨어져갖고 정시로 이렇게 응가가 있었거든요. 논술을 할 거면 정말 1년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수능으로.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상향 지원, 소신 지원 이렇게 다 가능하지만 정시는 정말 이 되는 기회가 끝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성적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죠. 네, 수능 공부는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개념을 잘 쌓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고 모의고사 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실전 감각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만큼 실전 유지하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좀 생각하면 되고 이게 진짜 제가 정시를 경험을 봤는데 이게 2월 저 같은 경우는 2월에 발표가 났는데 정말 이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놀아도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진짜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정말 수시로 붙는 게 정말 행운이고 정시로 되면 웬만하면 정시는 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래 정시 비율도 줄어들고 수시 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멘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법,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여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해내겠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겠다 하고 하는 의지, 어떤 상황에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말솜씨가 워낙 없어서 듣느라 좀 짜증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 4명 학생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 4명은 다 내 딸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근데 인성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공부 플러스 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할 그 명재현 학생은 제가 이제 항상 저랑 중3 수업이 끝나면 제가 1년에 2명 정도를 선발하거든요. 가장 훌륭한 학생. 근데 그 가장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은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남을 항상 배려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명재현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고 졸업해서 13학번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들어간 명재현입니다. 저는 크게 학업과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팁을 3가지 드리고요. 또 그게 한 항목이고 또 하나는 입사관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스펙을 어떻게 쌓고 또 어떻게 겪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팁으로, 이것들은 굉장히 지루한 말일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지겨울 거예요. 근데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다는 거,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니까 이것만 꼭 실천해 주시면 저는 나중에 대학에 갈 때든 언제든 정말 스스로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독서 많이 하세요. 이게 가장 진부하겠지만 나중에 수능 언어 영역에 대한 얘기도 학생들이 많이 해줬잖아요. 그때 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 스킬을 익혀서 올릴 수 있는 성적이 분명히 있어요. 몇 등급 올라가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전 그랬어요. 되더라고요. 그때는
독서력, 기본적인 독해력,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그 실력이 정말 어떤 게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고3 올라가는 것만 아니면은 사실 지금이 지금 정말 해야 될 때예요. 시간 내서 무조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공부 자체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친구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 독서실이나 책상에 막 붙여놓잖아요. 뭐 필승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적대를 책장은 지금도 넘어가고 있다고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물론 그런 식으로 잠깐 자극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갈까요? 솔직히 저는 길어야 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의기충만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제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공부 자체가 그냥 평소에 해야 될 것으로 인식됐고 저의 몸에 그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정말 입시라는 마라톤, 긴 터널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마치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따 고 샤워하고 아침 먹고 이런 것처럼 뭐 혹시 아시죠? 예, 이런 것처럼 그런 게 공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생활화해라.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었고요. 또 첫 번째 이거 학교생활 전반에 관해서 중에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당오락 이런 얘기 있죠. 사실 저는 그거 개나 줬거든요. 저는 전 8시간씩 자면서 사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신 저 게임 시간이 정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게임 시간에는 거의 책상에 앉아있었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집중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냥 체력이 약한데 어떡해요. 이렇게 앉아면 못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다 8시간씩 자면 사실한 거 아니고 대신 자기만의 맞는 스타일로 맞는 그 페이스로 잘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만 진짜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공법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무조건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만에 맞게 변형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입사관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사장관제 지역근영전하고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스펙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엮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여기서 스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뭐 입사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해온 활동 모든 것 그냥 그 총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선 스펙과 합격은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많으면 뭐 탭 성적이 높으면 혹은 뭐 KMO 어디 전국 수상을 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케이스를 종종 보시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스펙이 스토리로 엮이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KMO 얘기했었죠. KMO 전국 금상인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정말 어느 대학 어느 과 합격보다 사실 대단하죠. 근데 그 친구가 뭐 자소서에 서울대 의대를 지망하면서 뭐 저는 KMO에서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 잘하니까 뽑아주세요. 이렇게 따져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왜 자신이 지망하는 과와 대학에 가는가에 대한 이유와 함께 엮여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의학, 수학 이런 쪽 잘 모르니까 그냥 맘대로 생각해 본 건데요. 제가 게임을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수학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그 개념을 이렇게 응용해서 뭐 새로운 의학적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제가 매진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좀 더 뭔가 그래도 일반 체계로 엮이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큰 틀을 먼저 잡고 즉 자기가 어필할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스펙을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된 대로 제가 관심 있는 활동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2학년에 올라가기 전 그 겨울방학 시점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입사관들을 준비하신다면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고1까지 활동을 직접 정리해보니까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영어, 북한 문제, 그리고 인권. 영어에 있어서는 뭐 탭스나 교내 영어 경시에서 수상을 했었고, 또 이건 말리도 그죠. 그리고 그 인권 탈북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친 봉사를 했었고, 또 북한 인권 관련 문건들, 북한 인권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문건들을 번역하는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3개 키워드를 어떻게 엮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도 좀 오글거리는데, 뭐 북한 문제, 북한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국제인권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런 저만의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또 2, 3학년들에서는 스펙을 조금씩 추가해가는 단계를 밟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탈북 학생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혹은 뭐 앞서 말씀드린 봉사를 더 계속 꾸준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울대 사회학교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처럼 이 결론은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쓸 것인지를 확정해 놔야 된다,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2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셨으면 해요. 그게 글에 뭐 완결성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쓴 때 자체에, 끝까지 한번 가본 데 자체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리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글로 써보면 달라요. 정말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해보셔야지 2, 3학년 때 어떻게 또 더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자면, 독서해라, 공부를 생활화해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여러 상반되는 공부법들에 너무 힘들지 마라. 그리고 이 박사장관제에서는 스토리를 확실히 짜고 그에 입각해서 스펙을 쌓아나가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외과 13학번 정소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일리 후배님들과 어머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2013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 1차에 3군데의 대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3곳의 대학에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13학번 학생으로 등록을 마친 고려대 의예과는 수시 1차 학부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과, 문과 각 계열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추천을 받게 되고요. 2등인 학생은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요. 저는 서초구 이과 2등이었고 3년간 내신 평점이 전 과목 기준으로 1.15 정도 됩니다. 고대 학부장 추천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1단계 서류심사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2단계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면접에서 인성과 생물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면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런 대학교 홈페이지나 뭐 오르비, 수만이 등의 입시 사이트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1차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1차 서류심사 후에 합격자는 2차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자유전공학부 면접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인성과 교양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었고요. 면접보다는 학생부와 자소서, 추천서가 더 많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 면접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 문과생이 대학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의대 지망자가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했는가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도 수시 1차 네오르네상스 전형 국제화 인재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5명밖에 뽑지 않아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고대나 서울대 수시 1차 입사관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학 원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치르면서 느낀 점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학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또는 진학 담당 선생님께 받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했고요. 혼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2년간 제가 키워온 꿈과 노력을 솔직하게 원서에 담아서 소신껏 입사관 전형에 지원을 했고 3군데 모두 합격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입사관 입시 컨설팅에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러셨는데요. 모두들 제 내신 성적이나 스펙 가지고는 이건 의대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해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렇게 합격을 한 거 보면 거기에서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크게 믿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군데에 합격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던 그 12월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완전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도전, 인내, 기쁨을 주고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부터는 학습 방법과 공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격려해주시는 조부모님, 자녀 교육에 올인하시는 엄마의 자녀 교육에 완벽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빠, 그리고 완벽한 엄친아 엄친딸의 사촌 오빠, 사촌 언니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7살이 지나면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년에 2회 정도는 해외로 체험학습을 겸한 가족여행을 다녔고요. 국내 여행은 시험 끝날에 맞춰가지고서 수시로 떠났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부터 피아노, 플룻, 발레, 수영, 스키, 스케이팅, 농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까지 예체능을 모두 배웠는데 이 배웠다는 게 제가 레슨을 물론 수영 같은 거는 레슨도 받았지만 그냥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었을 때 각 종목에서 캡틴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2 때까지 플룻 레슨을 받았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공부 분야입니다. 중2 때 한국에 돌아와서는 언수의 3과목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언어는 이름을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조동기 논술학원, 수학은 과외, 영어는 ILD를 그냥 쭉 다녔고요. 고등학교 때는 언어는 함재용쌤, 수학은 PMJ, GA쌤, 그리고 영어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ILD 유유섭쌤께 쭉 배웠습니다. 과학은 고1 겨울방학부터 방학기간 동안만 물리, 화학 선행을 했고요. 그리고 고1 여름방학 동안에는 IBT를 준비했고요. 고2 겨울방학 때는 1월, 2월 2달간 탭스를 ILD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께 항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운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운을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 모든 공부와 예체능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배우기 싫다고 떼를 쓰거나 아니면 연습하는 것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1시간 배우면 2시간을 복습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고요. 또 배우는 것이 노는 것인 줄 알아가지고서 그저 즐거웠고요. 초등학교 무렵부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배워갈 때 받는 칭찬과 상장들이 그냥 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기대에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란 제게 필요한 학습을 제가 선택하고 계획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때는 주변의 학원이나 과외, 인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혼자 역경을 극복해야만 자기주도 학습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들과 이 좋은 환경 안에서 자기주도적인 배움과 익힘으로 어떻게 좋은 학생으로 성장했는가를 피력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자기소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과생이지만 수학, 과학 분야에서 교내 경시대회나 내신을 제외하고는 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외 수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이 좋은 인성을 가진 학생이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선생님들의 인성에 대한 좋은 평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상 내역, 교내 활동 등이 저에게 좋은 스펙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자소서에 제시된 저의 스펙을 공개하자면 서초모범 청소년 표창 수상, 휴행후의 부분, 서초고 선풀 홍보대사 위촉, 학교사랑 작품 공모전 논문부 1위, 교내 100일장 논문부 장원, 노인병원 봉사 140시간, 5년간 세이브 더 칠드런 재단 후원 확인서, 서초고 중고생 영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캡스 점수 945점, IBT 115점, 3학년 1학기 교과 우수상 전체 12과목 중 8과목 수상, 그리고 수학 성적 향상과 전교 1등을 향한 노력, 12년 개근과 성실성,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플룻 수석 임명장, 독서 토론 논술 캠프 및 인성 관련 에세이 실전물 모음집 이상입니다. 다 교내에 관련된 상장들이고요. 뭐 교회라고 해봤자 인성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고 학생들은 대학 가기 힘들다. 제가 중3 때는 외고 열풍이 매우 심했습니다. 저도 중3 때 아이니 일반에서 외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과 섞여서 치열하게 영어 공부를 했는데요. 저의 꿈이 의과대학이라 외고 준비를 위해서 다닌 건 아니고요. 그냥 미우서쌤 수업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코엑스에서 아이니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미우서쌤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꼭 특목고에 갈 필요는 없다. 일반고에 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학생들이 매우 많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목고에 갔든 일반고에 갔든 중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향해서 노력한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2013 서울대 합격자 수가 벌써 인터넷상에 올랐던데요. 모모 일반고 10명, 모모 외고 40명 하는 수치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모모 외고생 4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어도 서울대에 합격했을 학생들입니다. 대학 입시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고등학교에 다녔느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학생으로 평가를 받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과목이 아닌 것은 포기해도 된다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한 학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과, 문과로 계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난 이과를 갈 거니까 사탐 과목은 다 버려도 돼. 아니면 문과니까 과탐 공부는 하나도 안 할 거야. 아니면 예체능은 왜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영역을 정리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 모든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사고하는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과목을 버리면 또 다른 과목을 버리는 것이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도미노처럼 전체 내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난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 뭐 수능만 잘 보면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신을 놓은 친구가 수능에서 대박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은 촘촘히 짜여있는 니트 스웨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만 모든 올들이 연결된 링합체 같은 것이라 잘 이어지면 아름다운 결과물이 되지만 어느 구석에서라도 한 올이라도 풀어지면 불균형이 생기고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과목들을 모조리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기쁨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학교 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좋은 학생으로 평가받는 기회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성공은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에 달려있다입니다. 엄마의 치열한 정보 수집과 발빠른 대처는 우리를 학생들을 지치게 합니다. 아빠의 무관심은 학생들을 외롭게 하고 무기력한 반항심을 키우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강남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처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큰 용량의 정보력을 갖추고 유지하고는 계시지만 발빠른 대처는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발빠른 대처란 뭐 어느 과목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학원은 아니야. 다른 학원으로 바꿔야 돼. 이런 거를 발빠른 대처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낸 학원은 쉽게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학원에서는 개념을 잡고 또 실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운동을 매우 중요시 여기셔서 아침밥은 등교하는 차 안에서 먹더라도 아침 운동은 꼭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영과 헬스를 주로 하는데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엄마와 동생들과 1시간 동안 같이 운동하고 사우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육체적으로 진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3 때 아이들이 체력이 매우 부족해지는데요. 그때 진짜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말하자면 저희 아빠도 다른 아버님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업무량에 피곤해하시는 직장인이신데요. 제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모두 셋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밤 대치동에서 한 명씩은 기다리시게 됐는데요. 한 번도 찡그리시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셋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원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저희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정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런 말씀을 언제나 해주셨는데요. 그럴 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4회 이상 가족여행을 추진하고 함께 아파트에서 떠나십니다. 그때는 모든 공부를 잊고 온전히 휴가만을 즐깁니다. 가족의 깊은 관심과 잔소리가 아닌 따뜻한 배려만큼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즘 방영되는 7급 공무원에 나오는 극중 이름이 조국을 위해 한 길로입니다. 제 꿈은 측은지식으로 내년을 채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원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WHO, 유니세프 등 비정부 기구에 속해서 가난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초석이 되는 의대 학교의 꿈은 이루었고요.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더 열심히 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든 세 개의 대학에서 저를 합격시켜준 이유는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에 차있고 남을 탓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끝없이 울적하고 낙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제 탓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변의 고마운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행운과 긍정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주위를 돌아보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길로 노력하는 인재가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 학생은 중3부터 고3까지 맨 앞줄에 앉았던 학생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들으니까 되게 위축이 되는데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청신국제고등학교를 지금 2월에 졸업했고 지금 이번 9월에 중소핀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한의원입니다. 일단 저는 6학년 때부터 9학년 때까지 4년 동안 아이들을 쭉 다녔고요. 그 시간 동안 아주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뭐 특별히 잘 나온 건 없지만 그냥 조금 더 입시를 겪어본 선배로서 그냥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해드릴 건 외국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고 제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에 아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적의 중요성, 진로 결정 과정 그리고 대학 준비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중요하다는 게 외국 대학교는 성적을 안 본다, 성적 공부를 덜 해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학교마다 판단 기준이 정말 달라가지고 이런 걸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교는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어려운 과목을 들었는지, 학생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이 학생에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결정 과정이라면 국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신을 챙기느라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외국 대학을 준비하면 그 액티비티랑 성적을 같이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훨씬 더 탐구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준비 절차는 당연히 한국엔 수능이 있다면 미국은 SAT, AP 이런 다른 시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외국 대학의 5 요소는 SAT, AP, GPA, SA,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SAT는 미국 수능이죠.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리티컬 리딩, 크리티컬 라이팅, 그리고 매스가 있어요. 매스는 아주 사람들이 다 쉽다고 하거든요. 거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다 풀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 맞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크리티컬 리딩이죠. 그러니까 왜 언어 점수가 한 번에 오르지 않듯이 3년 내내 절대로 오르지 않는 게 있던 크리티컬 리딩 점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AP는 대학 과목 손이수제라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대학에서 있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먼저 이수한다는 거예요. 원래 목표는 조기 졸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능력이 이만큼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듣곤 해요. 그리고 에세이가 있는데 에세이는 3년 동안 제가 학생들이 한 일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 중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비티는 왜 과외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3년 내내 저희는 학업 외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취미나 저희의 적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학교에 알리게 돼요. 이제는 대학교에 대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제가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때 저는 원래 서영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 국내 대학이 저한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편입을 준비하게 돼서 청신국제고등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꿈은 원래 다큐멘터리 PD였어요. 제가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 한 명에 감명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그 변화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PD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영화도 만들었고 공모전에도 나갔고 시나리오도 썼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제 적성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에게 어떤 또 다른 흥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주 많은 액티비티를 했어요. 모의 유엔도 나가봤고 모의 국제회의도 나가봤고 그리고 탈북자 봉사활동도 해봤고
최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도 역시 비슷하게 미디어 관련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제가 우연하게 여름에 뉴욕 대학교에 있는 인턴십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뉴욕 대학교가 워낙 영화랑 미디어에 유명해서 제가 그쪽에서 일할 생각으로 그쪽에 가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하게 된 거는 공중보건과 같은 액티비티였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캠페인을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번역 봉사를 하면서 이 퍼블릭 헬스라는 학문이 나에게 정말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아주 과격하게 진로를 바꾸게 돼요. 근데 제가 퍼블릭 헬스에 대해, 그러니까 제 꿈인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은 퍼블릭 헬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원래 다큐멘터리 PD라면 한 발자국 뒤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퍼블릭 헬스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돼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좀 더 잘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면에서 제가 되게 어필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런 체인지를 겪고 한국에 왔을 때는 선생님들께서는 다 저를 부대잡고 말리셨어요. 넌 수학도 못하는데 과학도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이거를 전향할 것이냐, 그리고 네가 1년 반 동안 해온 미디어에 대한 액티비티를 그냥 버릴 것이냐. 근데 그럼에도 제가 고집이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리신 게 다 싫고 저는 무조건 이거를 할 거니까 말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제가 퍼블릭 헬스에 대해 더 알아보고 더 거기에 맞은 액티비티를 하게 됐어요. 당연히 쉽지는 않았겠죠. 저 미적도 거의 미국 미적은 좀 쉬워요. 근데 미국 미적도 엄청 정말 노력해서 가까이 간신히로 정말 잘 봤는데 이제 물리랑 화학과 생물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꿈에 대한 열정이 있고 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견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말리시는데 제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데 저 혼자 제가 무슨 액티비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봤어요. 맨날 신문 뒤지고 맨날 스펙업이랑 사이트를 뒤지고 그리고 맨날 친구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나도 꼭 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해나갔어요. 당연히 한 200개를 집어넣으면 한 3개만 돌아올 정도로 정말 실패를 많이 맛보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를 아주 많이 도와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국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수단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냥 수단에 갔다 온 것은 그치지 않고 저는 그 나라의 북수단과 남수단이 지금 아주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특히 에이즈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은데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리벤션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미디어의 능력과 제가 퍼블릭 헬스에 갖고 있는 정보력을 합쳐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실제로 NGO들한테 뿌렸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제가 원래 메디피스라고 한국의 의료 NGO가 있는데 그 NGO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까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원래 대학생들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국 난민 필드 스터디거든요. 근데 제가 7일을 정말 매일 전화해서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정말 죽도록 참고하고 싶다고 저에게 못 가면 진짜 올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세계에서 의료 NGO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퍼블릭 헬스에 대한 꿈도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제가 2년 반 동안 했던 일들이 다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액티비티와 그러니까 레주메를 준비하면서 저희 액티비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에세이를 통해서 저희를 표현하는 기회를 가져요. 근데 제가 당연히 바꾸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창업해서 한 몇천만 원을 버는 애들도 있고 모의 유엔 30개를 나가서 의장 자리를 꿰차는 애들도 있고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진 편이었어요. 근데 제 스토리를 보니까 그리고 제 공통된 테마는 갖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변화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스토리가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퍼블릭 헬스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맨날 제 방 포스터에 그것만 붙들고 맨날 거기에 이렇게 뽀뽀하면서 잤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액티비티하고 에세이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대학교에 계속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국제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부모님께서 아무리 발로 뛰어서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줘도 자기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내서 이걸 할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고, 아무리 선생님께서 좋은 거리를 던져줘도 자기가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의 꿈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미친 듯이 수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길을 찾았듯이 그런 집념과 그런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주저리 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서 노력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여기 앞에 나와 오늘 발표하신 선배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미친듯이 공부를 졸려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졸린데 학원을 가서 졸리고 다 졸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습을 해도 졸리고 복습을 해도 졸리고 예습을 해도 졸리는데 올 때는 미친듯이 놀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저요? 이제 12살이요. 12살이면 자세요. 초등학교 때는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 체력을 키워놔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친듯이 공부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국제고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국제고에서 국내대학교 가려면 어려움이 있는지, 또 유학하셨을 때 국제고 어떤 식으로 교육 과정이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도 저도 청실국제고다 보니까 국내 반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은 그러니까 국제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활발히 과외 활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모의 유연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한국사 능력 검정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에 관심 있는 애들이 영상을 찍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에 만약에 재능이 있으면 그 영어 자격증 시험을 하는데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수시를 많이 준비해서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혹시 슬럼프 오실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그때는 그냥 문제를 푸지 마시고요.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때 문제 푸시고 괜히 점수 떨어져서 계속 보고 있으면 시험도 더 오거든요. 문과인데요. 교내상 중에서 이과 계열도 도움이 돼요? 저는 이과인데 문과 계열 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신만의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말했듯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아이는 중학생 중이에요. 지금 휴대폰하고 그 게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컨트롤들을 잘 했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예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요, 저 수능 다 끝나고 결과 다 나오고 샀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중장등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숙제할 때 그때밖에 못 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요 기획을 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저도 입시 설명회를 해보면 제가 며칠을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입시가 원체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저희가 외부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까지 모셔서 저희가 또 컨설팅 또 설명도 해봤고 그랬는데 얘기가 다 다릅니다. 학생들은 주변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이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끝날 때 단어 시험 보는데 옆에 학생이 단어 시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학생한테 단어 시험지 달라고 하면 저는 단어 시험 바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자기 거 뜯어주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기는 놓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뜯어줄 줄 아는 학생, 그런 학생이 성공한다는 거죠. 오늘 동기부여를 좀 받았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출발하는 거죠. 자, 집에 가서 오늘 계획표 세우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뜻한 마음으로, 이러면 절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 못합니다. 만약 여기서 동기부여를 받으셨다면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이고,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 부족한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멋진 설교 얻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